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7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주간 국내 경기들과 곧 오늘 또 진행하게 될 미국 축구 그리고 곧 개막하게 될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까지 전체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7개월간 진행하게 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9개 화살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포츠 분석 방송인으로서는 최초의 기록들입니다. 10연승 이상 기록만 총 9번 그리고 4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해주고 있기도 하고 최근에 이 스포츠 분석 바닥에서 마지막 10연승도 저였습니다. 25년 8월이었죠. 그때 당시에 제가 4년 연속 10연승 만들어낼 때 그때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하나 없는 이 10연승 이상 기록들은 제가 여기 스포츠 분석 여기 전부 다 모아놓은 실제 적중 게시글 모음에 남겨놨습니다. 데뷔하자마자 기록했던 한 달 만에 기록했던 10연승 포함해서 이제 최근까지 기록했던 모든 제 최고 기록들 다 남겨놨고요.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링크로 따로 남겨놨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 참고해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뭐 들어가셔서 날짜 그리고 내용들 실제 달린 댓글들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십니다. 참고해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24시간 편하게 언제든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고요.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바로 즉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께서도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은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쪽지함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한 경기들이 좀 많기는 한데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하게만 프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WBC 경기를 새벽까지 좀 이제 보느라고 조금 방송을 늦게 키는 바람에 좀 간단하게만 코멘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어제 또 주간이었습니다. 이 WBC 최근에 개막하자마자 첫 라운드를 싹 다 먹고 있습니다. 일본 마인슨과 LG로 역시나 몰빵 금액 2배 올려서 5연승 만들어드렸고 주간도 적중입니다. 역시나 어제 해외 축구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해외 축구는 드리면 그냥 적중입니다. 해외 축구 또 적중 만들어드렸고요. 6일 중 5일 적중 3일 올킬입니다. 그리고 가장 좀 자랑하고 싶은 이 적중 박스입니다. WBC 제가 또 첫 라운드죠. 새벽 경기들 시작하자마자 올킬 받고 시작을 합니다. 사실 야구 시즌은 제가 역대 통산 스포츠 분석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야구 시즌에 가장 많은 연승 기록을 또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야구 시즌은 늘 제가 뭐 적중력이 좀 많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또 첫 라운드부터 야구 개막을 알리는 올킬 박아드리고 시작했다라는 점. WBC는 제가 믿고 볼 수 있도록 이번 또 WBC도 좋은 성적 많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과 KCC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CC입니다. KCC부터 먼저 봅시다. 원정팀 직전 DB 원정 경기에서 104대 84 대단합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가 또 이거 KCC 오바 형들한테 또 제가 제공을 해드렸던 경기였고요. 뭐 이제 KCC 오바는 너무 푸근하게도 잘 들어왔던 그런 구간이었죠. 그냥 이상민 감독이 이번에 A매치 브레이크 기간 동안 뭐 공식 인터뷰에서 수비에 대한 어떤 이제 집중을 많이 하겠다. 우리는 수비팀으로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너스레를 좀 떨었는데 개소리죠. 104득점을 하면서 84실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DB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에서 화력 좋은 팀이고 KCC 같은 경우에는 냅다 그냥 수비 내려놓고 달려버리는 팀이기 때문에 뭐 당연하게도 많은 득점이 나는 거는 당연한 거였고 뭐 얘네들 전반전에만 거의 110득점 그러니까 쿼터당 50득점 넘게 박았다 보니까 뭐 사실상 KCC는 달리는 팀이다라는 게 이번 시즌에도 확실해졌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삼성입니다. 직전 소노 원정 가가지고 64대 86점으로 거의 20점 차 가까이 패배를 했는데 삼성이 지금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팀 구성을 잘못 잡았어요. 김학범 감독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 그 삼성이 외국인이 나쁜 팀이 절대 아니거든요. 칸터랑 니콜슨이 있는데 니콜슨은 공격적으로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으면서도 전반적으로 수비에 대한 어떤 이제 밸런스가 깨져 있는 그런 선수인 거고 칸터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 대한 리바운드 강점을 살릴 수 있으면서도 공격이 조금 부족한 그 선수이기 때문에 이게 칸터랑 니콜슨을 잘만 활용하면은 포스트 라인에
라인에서 외국인 경쟁력은 저는 어떤 팀이랑 붙어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지난 시즌 클리블랜드를 보고 좀 영감을 받은 건지 이번 시즌 초반부터 클리블랜드의 양궁 농구를 따라하더니 시즌 내내 이런 패턴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삼성은 외곽 아니면 옵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전 소노 경기 전 보시면은 외곽 안 터지면 그냥 60득점에 묶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득점의 한계가 너무 뚜렷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3점 터지면 뭐 한 80득점, 90득점도 하는 게 삼성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복이 너무 일단 심하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삼성 같은 팀들은 사실 프랜승보다는 역배가 어울리고, 그리고 또 삼성 반대를 볼 때는 일반승보다는 차라리 마헨이 어울리는 그런 식으로 배팅 라인을 잡아가면 좋고요. 저는 이 경기는 KCC 마헨 잡으면서도 솔직히 삼성이 그 정도 기간을 쉬고 왔는데 경기 감각이랑 3점 감각이 얼마나 올라와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KCC는 이미 득점 감각이 좋다라는 거를 검증이 되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그것도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KCC가 이번 시즌에 다득점을 했던 경기들을 한번 패턴들을 보시면은 다득점하고 저득점하는 또 패턴들을 반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4점, 이게 4점인가요? 3점인가요? 아무튼 기준점을 좀 높게 받긴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바 쪽으로 지금 몰려요. 그리고 배당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저는 이거 언더라고 봅니다. 이게 형들 막말로 갔다가 173.5점이 오바가 나려면은 매 쿼터마다 못해도 44득점씩은 박아야 된다라는 건데, 물론 뭐 직전 경기 DB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바를 추가 주력으로까지 드렸을 정도로 좋게 보긴 했습니다만, 삼성은 DB급이 아닙니다. 뭐 직전 경기나 DB가 홈이기 때문에 오바를 제가 형들한테 좀 좋게 봐드렸던 거였지, 삼성 사실 외곽 패턴에 한계가 있는 팀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이제 구미가 당기는 구간은 아니었어. 물론 오바가 충분히 날 수도 있는 경기긴 한데 저는 언더 볼게요. 그래서 KC 승, 마인 승, 그 다음에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DB와 소노 경기 계속해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경기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만 코멘트를 드리면은 그냥 배당도 좋은 쪽 저는 따라갔습니다. 소노 역배를 한번 따라가 보았고요. DB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 이제 KC한테 140점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문제가 앨런슨이 잘했어요. 심지어 앨런슨이 40득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외국인 1옵션이 굉장히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수비가 안 돼서 무너지는 경기가 최근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고, 소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정관장을 상대로 결국 또 꾸역꾸역 승리를 거둬내면서 홈 7연승을 달성을 해냈습니다. 다만 이게 소노도 최근 어쨌든 홈 경기에서 경기가 좋았다라는 것과 원정 경기랑 홈 경기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소노에는 믿고 볼 수 있는 빅3가 있죠. 캔바오, 나이트, 이정현, 이 3명의 선수가 지금 건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배당을 조금 더 높게 받은 소노 역배 쪽으로 보면서 오바를 묶어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정관장이랑 가스공사 경기 계속해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 경기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이 좀 한정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형들 정관장 1.1배당 가실 겁니까? 또는 정관장 8.5마인승 가실 겁니까? 5마인승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 볼 수 있어. 이게 5점 차 마인승은 그나마 괜찮다고 보는데, 정관장 1.1배 개똥배당 갈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직전 경기 정관장 경기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감독이 개 꼴통 대가리예요. 이거 유도훈 감독 제가 이번 시즌 내내 언급해드리면서 뭐라 하고 있지만 감독 자체가 이제 문해입니다. 그러니까 전술이 없어요. 전술이 없는 감독이고 약간 선수들한테 해줘 약간 이런 느낌의 이제 감독이기 때문에 항상 선수들이 막판 클러치 타임에 조금 방황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게 직전 경기 소노전에서 드러나기도 했고, 4쿼터를 12대 2점 차로 앞서 나가면서도 결국 마지막에 뒤집히면서 경기를 내어줬던 게 정관장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변준영 선수가 돌아왔고 지금 정관장에 아무런 결장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 가스공사를 상대로 나름 이제 압도적인 이제 전력 전술 차이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다만 핸디캡이 너무 높아요. 8.5점대. 정관장은 수비팀이잖아요. 수비팀에다가 약간 이런 거지. 오클라호마한테다가 NBA에서 오클라호마한테다가 한 18.5 마인을 준 거라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저는 이 경기는 마인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아싸리 언더 찍고 보겠습니다. 어차피 정관장도 수비팀이고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뭐 득점 볼륨보다는 전술에 기반을 둔 강혁 감독의 이제 프레싱 농구를 먼저 기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언더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승 5무 차라리 고배당 쪽으로 보면서 가스공사 프랜승이나 정관장 승 이렇게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V리그 배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과 그리고 삼성화재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항상 형들한테 말씀드리는 구간이에요. 남자 배구긴 합니다만 뭐다? 2.5세트 마행은 늘 과하다. 결론적으로 2.5세트 마행이 나버리려면, 그러니까 셧아웃, 우리가 언더까지, 그냥 언더가 이게 지금 175.5점이기 때문에 차라리 언더까지 보는 게 맞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175점이라는 게 생각보다 높은 게 뭐냐면, 이게 보시면은 이제 4세트 기준으로 하면은 따라붙는 팀들이 보통 19득점은 계속해서 박아줘야 오바가 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근데 한국전력과 삼성화재의 수준 차이라고 한다면, 삼성화재 같은 애들이 한 번 질 때 뭐 13득점 하면서 그냥 세트를 던져버리는 경우도 우리는 생각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희 그리고 김우진 선수의 오늘 출전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삼성화재이기도 합니다만, 직전 경기 보셨겠지만 이게 전술적인 분석이 의미가 없는 이유가, 우리가 그때 이거 기억나십니까? 삼성화재 1.5프랜승 가져가가지고 단폴로 가져가서 이 몰빵 3연승 만들어 드렸던 거, 제가 생방송에서 대놓고 공개 1순위라고 하면서 공개해 드렸던 거, 이때 당시에 아희랑 김우진 빠지고도 1.5프랜승을 성공시키기도 했죠. OK 저축은행 경기였는데, 물론 OK 저축은행이 디미트로프가 최근에 부진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맞기는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이제 OK저축은행급은 아니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뭐 블로킹이 굉장히 안정적인 팀 중에 한 팀이기도 하고, 신영석이나 뭐 아니면은 김종호, 뭐 무사웰 대부분 블로킹을 다 잘하는 선수들이니까, 그리고 쌍포들도 건재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전력도 홈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스코어링 차이는 좀 압도적으로 나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질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은 그런 경기인데, 다만 늘 말씀드립니다만 2.5세트 마해는 남배에서 늘 과하다. 저는 이거는 프랜승 같이 보면서 언더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략적으로 쓸만한 경기인 거지, 이거를 막 한국전력 마인승에다가 승부 보고 이런 경기는 아니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GS 칼텍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GS 칼텍스의 실바가 터지냐 아니냐의 차이죠. GS 칼텍스의 직전 경기 정관장 경기 기억나실 겁니다. 정관장한테 그때 한번 잡혔을 때 형들이 꽤나 충격을 받으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GS 칼텍스가 2.5세트 마인을 받으면은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보지 말고 언더를 보셔라. 마인을 볼 만한 경기 절대 아니다. 왜? 어차피 여자 배구는 외국인이 좌지우지하는 경기고, 최근에 실바가 한번 터졌기 때문에 그 경기 안 터질 수도 있다. 1.5면은 마인을 보고, 차라리 2.5면은 2.5세트 마인이면 언더를 보라고 말씀드렸고, 정관장이 셧아웃을 냈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바는, GS 칼텍스는 뻔합니다. 실바가 터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것만 보면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이제 GS 칼텍스의 세터가 불안합니다. 세터가 뭐 어쩌고 이런 것도 분명히 전술적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여자 배구는 그냥 하나입니다. 그 팀의 외국인 선수가 지금 터져주고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거를 가장 먼저 보시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GS 칼텍스가 홈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GS 칼텍스가 프랜을 하면 역배가 날 겁니다. 그래서 아예 GS 칼텍스 프랜승 보시는 분들은 역배까지 보시고요. 도로공사 보시는 분들은 이거는 마행까지 봐도 될 만한 경기입니다. 이거 수준 차이 너무 많이 납니다. 이미 세터에서부터 아예 압도하는 그런 이제 스코어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수비 조직력부터가 아예 달라요. 도로공사가 이번 시즌 1등으로 압도적인 스코어로 와주고 승점으로 달려주고 있는 이유도 이런 수비적인 안정감에서 최근에 많이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경기는 저는 뭐 도로공사 승에다가 마인승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언더오바도 웬만하면 항상 잡아드리는데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언더오바를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는 마인승까지 보시는 걸 권장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축구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생방송에서 공개해드리기로 했던 WBC 한 경기, 한국 대 일본 경기만 간단하게만 조금 코멘트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거 간단하게만 코멘트를 좀 드리고 바로 이어서 이 축구 경기들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과 일본의 이 숙명의 맞대결입니다. 이제는 숙명이라는 표현도 이제 부끄러워졌을 정도로 상당히 수준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버린 이제 양 국가가 돼버렸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 국제대회 그리고 WBC에서 뭐 물론 이거는 지금은 해당 안 되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본이 WBC에서 지금 패수가 9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이제 역대 통산 패수가 9패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패배했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4패예요. 우리나라 상대로. 물론 전력 차이가 많이 나고 수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은 뭐 아무리 그 스포츠는 상성으로 인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더라도 좀 어려울 수 있긴 합니다. 이번 대회 자체는 그래도 만약에 우리나라가 오늘 경기를 정말 만약에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본 10패 중에 절반은 우리나라가 선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그 축구 월드컵에서 독일을 잡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독일을 상대로도 우리나라가 상성이 굉장히 좋기도 하죠. 그때 당시에 제가 독일 배당이 9배당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러시아 월드컵이었나요, 그때? 아무튼 이제 뭐든지 스포츠에는 이변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일단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일본 선발 투수가 오늘 키쿠치 유세이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키쿠치 같은 경우에도 뭐 최고 구속이 거의 한 158 정도까지 뿌려줄 수 있는 그런 선수기도 하고, 사실 이 키쿠치의 가장 큰 강점은 에인절스 경기 때도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이런 그 뭐랄까요, 억제력이 좋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커맨드가 굉장히 좋고 핀포인트 제거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볼넷도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장타 억제력도 굉장히 적은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장타를 만들어내기에도 좀 어려운 그런 상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선발 투수가 고영표 선수가 올라오는데 아마 이제 거포를 가지고 있는 뭐 외국 팀들을 상대로는 고영표 선수가 굉장히 낯설 겁니다. 잠수함 투수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메이저리그나 남미 쪽에는. 근데 일본 투수들은 이제 잠수함 투수들이 좀 있는 편이기도 하죠. 뭐 이제 저기 어디야, 뭐 세이브의 요자카이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언더핸드 투수였고, 그리고 한신의 걔 이름 기억 안 난다, 그 네 글자, 걔도 이제 언더핸드 투수고, 전반적으로 언더핸드 투수를 못 본 건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영표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구력에 있어서 이제 엄청 아오야기 강점이 있는 그런 느낌도 사실은 아니기도 하고. 다만 고영표 선수의 강점은 뭐냐면 저는 커맨드 그리고 이 로케이션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로케이션이라는 거는 볼의 배합이라는 건데, 사실 지금 일본 타자들을 보면은 예전처럼 컨택류의 선수들은 아닙니다. 더 이상 뭐 오탄이나 아니면은 이제 대부분 거포들만 놓고 봐도, 중진 타선들만 놓고 봐도 뭐 스즈키 세이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거포 위주로 좀 만들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낮게 형성되는 좋은 로케이션은 충분히 좀 억제는 될 수 있다라고 첫 번째 바라보는 측면이고요. 어쨌든 제가 어제 제 형들이 제 생방송에서 최소 5.5 핸디캡은 받을 거다. 6.5, 7.5, 8.5까지 본다. 다들 그러셨지만 저는 꿋꿋하게 4.5 핸디캡을 줄 거라고 형들한테 단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5가 떨어졌어요. 이거는 충분히 마행승으로 몰릴 수 있는 저는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가 됐던 간에 여러분들, 스포츠라는 거는 공은 둥굽니다. 사실 뭐 우리가 밝았지도 않은 역배들을 여태까지 많이 봐오기도 했고, 물론 일본과의 전술 차이와 전력 차이는 많이 나긴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타선이 날이 서 있다라는 것과 고영표 선수가 그래도 많이 던질 필요가 없잖아요. 혼자 7이닝을 뭐 책임져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1프로1 롱 릴리프 껴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3이닝 정도만 빡세게 막아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해볼 만한 경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형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압도적인 스코어로 막 박살날 그런 가능성은 저는 좀 현저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프랜승을 한다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기가 일본에게 콜드 게임이나 처참하게 무너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언더 볼게요. 솔직히 저는 8.5 줄 줄 알았거든요, 언더바 기준점을. 근데 어제 일본이 첫 번째로 너무 잘했어. 너무 빠따가 터지기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이미 11점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10.5점이라는 이제 기준점을 줬단 말이죠. 저는 그러면 이건 언더 갈게요. 언더 쪽 보고, 근데 진짜 프랜스는 진짜 손이 안 가긴 하거든요. 이게 하필 딱 4.5라서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5.5나 6.5 주면 냅다 그냥 한국 프랜스 물어버리겠다고. 4.5기 때문에 진짜 손이 안 가긴 하는데 그래도 프랜스 보겠습니다. 그리고 언더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보자면 언더입니다. 굳이 한 경기를 한 가지만 가야 된다면 언더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은 광주 그리고 인천 축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제가 못해도 1시에는 올려드려야 이게 2시 경기들도 좀 있기 때문에 형들이 좀 배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일단은 유튜브에 먼저 올리는 거는 라인들만 먼저 좀 짚어드리고
영상 먼저 올린 다음에 우리 숲TV 여러분들이랑은 전체표를 띄워놓고 상성이나 디테일함에 대해서는 한 개씩만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줄 요약하면서 좀 빨리 좀 내려갈게요. 오늘 하루만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광주랑 인천 경기는 무승부, 인천 프랜승과 언더를 보도록 하겠고요. 인천이 광주 상대로 상성이 굉장히 좋아요. 2부 때도 그랬었고 늘 만났을 때 상성이 좋았다. 그리고 인천이 생각보다 원정 경기를 꽤나 밸런스 있게 게임을 하기 때문에 원정 성적이 좀 괜찮은 편이기도 합니다. 다만 최근에 인천이 3연패,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득점이 되는 경기들은 실점을 많이 해서, 또는 뭐 실점이 안 되는 경기들은 득점을 못해서 이렇게 비기거나 지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인천이 최근에 경기가 안 풀린다. 처음에 볼 거는 언더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인천 프랜승 무승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부천과 대전 경기입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 제가 형들한테 부천 프랜승을 또 고배당으로 들여서 맞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개막전부터 깔끔하게 고배당 15배당으로 또 이렇게 잡아드렸던 기억이 나죠. 자, 일단 요거는 부천의 어쨌든 힘, 베테랑들을 많이 데려오게 되면서 팀의 조직력을 강화를 했고, 그러면서도 득점력은 잃지 않았다. 다만 이제 그 부천 감독이 전북 감독 상대로 워낙 상성이 좋았기 때문에 직전 경기는 상성빨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이 화력에 대한 이번 시즌 뭐 공격 라인에 연결을 굉장히 많이 해줬기 때문에 사실상 양 팀의 좀 화력 대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천 1프랜승과 2프랜승을 모두 보면서 5바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이랜드랑 경남 경기입니다. 이런 경기는 무 아니면 서울 이랜드 1대0 햄무, 그리고 언더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서울 이랜드가 경기를 잘합니다. 이번에 다들 막 플레이오프 때도 다들 작년에 보셨겠습니다만 은근 이랜드가 좀 이제 물고 늘어지는 느낌들이 좀 강하죠. 그리고 홈 경기에서 꽤나 안정감 있는 경기라는 게 서울 이랜드이기도 합니다. 최소한 비기거나 이기더라도 1점차 승리 봅니다. 무승부나 햄무로 고배당 써보시고 언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파주랑 수원 삼성입니다. 뭐 어쨌든 이정효 감독의 수원 삼성은 강력하다라는 걸 직전 경기 서울 이랜드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파주 같은 경우에도 득점 감각이 좋다라는 걸 우리가 또 직전 경기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뭐 신생팀인 만큼 화끈화끈하게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뒤에 말씀드릴 용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파주 같은 경우에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차피 개막전하고 두 번째 경기인 거, 그리고 이정효 감독의 수원 삼성인 거, 오늘 수비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오바 쪽으로 먼저 보면서 그래도 수원 삼성이 승리랑 햄무 쪽을 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건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거는 다만 이게 이제 언더가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게 이정효 감독이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올까, 수비적인 전술을 들고 나왔을 때는 다소 어려운 경기를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은 대구랑 전남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기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세라핌과 그리고 세징야를 갖고 있는 뭐 외국인 선수만 놓고 봤을 때는 K리그2에서 가장 공격력이 좋은 팀이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직전에 골을 넣었던 그 이름 갑자기 기억 안 난다. 직전에 골을 넣었던 선수가 오늘 또 결장을 하게 되겠고 주포 두 명이 또 빠지게 되는 대구기도 합니다. 그게 좀 아쉽고요. 전남 같은 경우에는 발비디아가 직전 경기 1골 2도움 대단했습니다. 4골을 퍼부었는데 그중에 3골에 관여를 했고요. 역시나 전남은 원정 경기에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한다는 걸 직전 경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도 오바 쪽으로 먼저 보고요. 심지어 오바가 이거는 역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 오바가 역배인 이유는 대구에 오늘 주포 2명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건 저는 오늘 전남 수상 안 보입니다. 대구가 홈 경기고 확실하게 외국인 2명의 정말 명확한 공격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저는 대구 승에다가 햄무 그리고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수원과 용인의 경기입니다. 수원은 직전 경기 4골을 퍼부으면서 압도적인 화력을 한번 보여주기도 했어요. 와, 그 게임 진짜 잘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좀 떨어지는 팀을 상대를 했다라는 것도 분명히 작용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뭐 청주가 그렇게 수비가 안 좋은 팀은 아니었는데 4골을 박아냈다라는 거는 충분히 공격력만큼은 날이 섰다라는 것이고, 용인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 석현준 선수를 포함해서 이 신생팀인 만큼, 그리고 외국인 감독이 이끌고 있는 공격팀인 만큼 확실하게 공격력에 있어서는 충분히 좋은 화력을 보여줬다. 이거는 오바 쪽으로 가는 거죠. 뭐 K리그 2인데도 불구하고 오버 배당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저는 이런 경기
어차피 여러분들 치고받는 화력전 아닙니까? 용인 역배가 5배당입니다. 이거 형들 참습니까? 저는 못 참습니다. 이거 저는 용인 역배 봅니다. 5배당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역배 프랜승 저는 5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호주 축구입니다. 시드니 FC와 멜버른 빅토리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버른 빅토리가 일단은 역배를 받았다라는 거에 있어서 좀 굉장히 긍정적인 경기였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의 득점 1위 자원 조 로리 선수가 빠지게 됩니다. 사실 시드니는 3톱을 쓰기 때문에 뭐 한 명이 빠진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주포가 빠진다라는 건 문제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멜버른 빅토리 같은 경우에도 매 경기마다 좀 꾸준하게 실점을 허용하는 그런 또 편이기도 합니다. 얘네들이 클린시트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만 멜버른 빅토리가 시드니를 상대로 좀 상성 자체가 좋죠. 직전 경기도 무려 4대0으로 크게 한번 승리를 거둬주기도 했고요. 뭐 시드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웰링턴을 한번 잡긴 했습니다만 웰링턴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들은 팀이 아닙니다. 웰링턴은 뭐 리그 거의 꼴찌 수준의 팀이기 때문에 1대0으로 사실상 꾸역승을 좀 거둬냈다라는 거 그렇게 보셨을 때 멜버른 빅토리가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는 없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프랜승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양득 충분히 가능한 경기라고 봤을 때 2.5 기준 5바는 볼 수 있는 경기다. 별풍선 이렇게 100개 보고 적중 기록. 멜버른 역배 프랜 그리고 5바까지 보면서 오늘 축구 깔끔하게 7경기도 끝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방송을 늦게 준비를 해서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너무 이제 급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잘 골라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주간 축구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또 3연승 도전입니다. 최근에 주간 축구 같은 경우에는 15배당 적중을 시켜주기도 했고 첫 우리가 또 적중했을 때는 10배당도 최근에 고배당 적중해주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그만큼 고배당 포함해서 연승을 달려주고 있는 주간 경기인 만큼 오늘 데이터표 참여하고 받아보시는 분들은 제가 고배당 라인도 챙겨드렸는데 고배당도 오늘 좀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고배당도 한번 잘 참고하셔서 오늘도 고배당 포함한 연승을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간도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최근 WBC 올킬도 만들어냈습니다. 첫 라운드부터 야구 시즌도 함께 달려가 보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거나 또는 숲TV 별풍선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숲TV 여러분들은 전체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추천 눌러주시고 전체표도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